안녕하십니까.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노동법 개론을 강의하게 된 김재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8년에 고용노동 직렬이 생기면서 제1회 시험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단순 조문을 묻는 문제가 16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판례를 가미해서 묻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범위로는 근기법에서 12문제, 노조법에서 5문제, 최저임금법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이제 2회 시험이 4달 정도 남았는데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노조법에서 한두 문제가 더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수험 대비 방법으로는 뭐 이론적인 그런 게 전혀 이렇게 들어가질 않고 그야말로 단순 조문을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시험 범위가 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3개 법령인데 조문도 한 200조문 정도 됩니다. 평상시에 한 하루에 20조문씩이라도 하면은 10일이면은 반복을 할 수가 있는데 꼼꼼하게 조문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합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는 점수들을 획득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해봅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는데요. 원래 해고에 대한 절차는 민사소송으로서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간소화된 절차로서 노동위원회의 제도를 준사법기관으로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간이한 구제 절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해고 당하고 나서 3개월 안에 제기해야 되는 그런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조사관이 지체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을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서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범위는 아닌데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은 접수가 되고 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접수가 되고 나서 60일 안에 신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회의는 법원의 절차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하루에 다 끝나는데요. 가서 보면 공익위원 3분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있는데요.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쪽에, 사용자위원은 근로자 쪽에 그 당사자들에 대한 필요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끝나는데요. 신문 회의가 개최가 되고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하다 보면은 그 결과가 이제 문자로 먼저 날라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은 근로자가 이제 타당하다, 옳다라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이행 명령이 떨어지고요. 이유 없다. 사용자 측이 옳고 해고가 아니다랄지 정당한 해고다랄지 했을 때는 기각 결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노위의 10일 안에 행정소송은 15일 안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사실상 5심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그 기간을 산정을 하려면은 서면 문자로 결과 통보가 있고 나서 30일 내에 판정서 정본이 각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 송달 받은 때로부터 그 기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산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로 서면에 의한 판정문이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초 지식을 가지시고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래서 간이와 절차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민사소송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3번.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지만 관계 당사자를 반드시 신문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즉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조사관이 하게 되고요. 이제 신문회의 때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기준 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9to6 개념으로 정형화된 근로시간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어떤 경영상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고 또 좀 이렇게 한가하고 그게 반복이 되는 사업장에서의 사유나 또는 근로자가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알아서 좀 일을 하는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어야 되는 전문직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유연한 근로시간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자라고 지금 노동계하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저희 수험생분들은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그 텔레비만 틀면 노동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관심을 호기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갖지 마시고 철저히 조문 위주의 현행 법에만 충실하게 학습하시는 의도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꾸 그렇게 사고가 흘러가다 보면 수험 적합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시험에서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조문 위주의 학습만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취업규칙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고요. 48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한 주는 48시간, 한 주는 32시간 이런 식으로 평균을 맞춰서 40시간을 평균을 맞춘다면 48시간 근로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이제 형태가 되고요. 가산 임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3개월 단위도 마찬가지로 한두 달은 바쁘고 한 달은 한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을 40시간을 맞추면 한 달에는 52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고 한가할 때는 빨리 끝내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바쁠 때 좀 많이 시키고 한가할 때 빨리 보내고 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가 있는 측면이죠.